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시리즈 말과 소년 13번째 암바드의 전투 함께합니다. 군대는 11시쯤에 다시 전진하기 시작하여 왼편에 산을 끼고 서쪽으로 달려갔다. 코란과 샤스타는 행렬 맨 끝에서 거인들 뒤를 바짝 쫓으며 달렸다. 루시 여왕과 에드먼드 왕과 페리단 경은 작전을 짜느라 바빴고 딱 한 번 루시 여왕이 참, 그 장난꾸러기 왕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에드먼드 왕이 앞쪽엔 없소. 차라리 잘된 일이오. 혼자 내버려 둡시다. 하고 대답했을 뿐이다. 샤스타는 코린에게 자기가 겪은 모험과 말한테 배운 말타기 얘기를 들려주면서 사실은 고삐 사용법을 모른다고 자백했다. 코린은 고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며 다슈반에서 배를 타고 비밀리에 빠져나온 일을 샤스타에게 죄다 이야기해 주었다. 샤스타가 물었다. 수잔 여왕님은 어디 계셔? 케어 페르벨성에 수잔 여왕님은 루시 여왕님 같지 않아. 루시 여왕님은 남자만큼 아니 적어도 사내 아이만큼 강해. 그러나 수잔 여왕님은 숙녀 쪽에 가깝지. 수잔 여왕님도 뛰어난 궁수이긴 해. 하지만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산 중턱길은 점점 좁아지면서 오른쪽으로 낭떠러지기도 자꾸만 더 가팔라져 갔다. 마침내 모두들 한 줄로 서서 벼랑 끝을 따라 걸어가야 했다. 샤스타는 지난밤 자신이 이런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절로 오싹했다. 그래도 난 안전했어. 사자가 지켜줬으니까. 사자는 줄곧 나와 벼랑 사이에서 걸었어. 길은 왼쪽으로 꺾어지면서 남쪽으로 접어들어 차츰 벼랑에서 멀어져 갔고 양쪽으로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그들은 가파른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산꼭대기가 탁 트여 있었다면 눈앞에 절경이 펼쳐졌겠지만 우물창한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나무 꼭대기 위로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들과 푸른 하늘 높이 맴도는 독수리 한두 마리가 눈에 띌 따름이었다. 코리는 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피냄새를 맡은 거야. 저놈들은 지금 우리가 먹이를 준비 중인 걸 눈치챈 거야. 샤스타는 이런 얘기 딱 질색이었다. 산 허리를 가로질러 한참 내려가서야 앞이 조금 트인 곳이 나타났다. 그곳에 도착한 샤스타는 산 아래 아득히 펼쳐져 있는 푸른 아첸랜드를 볼 수 있었고 그 너머로 샤스타의 생각에 어렴풋이 사막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가 지려면 아직도 2~3시간쯤 남아있어서 눈부신 햇살 때문에 뚜렷이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곳에서 군대는 잠시 멈추어서 다시 한 줄로 늘어서서 대대적으로 대열을 정돈했다. 샤스타가 이제껏 알아채지 못했던 대부분 사나워 보이는 고향잇과 표범이나 퓨마 따위에 말하는 동물 전 부대가 왼쪽의 제자리를 찾아 크르렁거리며 어슬렁 걸어왔다. 거인들은 오른쪽에 서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정해진 자리로 가기 전에 잠시 바닥에 앉아 등에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샤스타는 여태껏 거인들이 등에 지고 온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쇠못이 튀어나와 있는 무거운 장화로 무릎 높이까지 오는 것이었다. 거인들은 그 장화를 신고 나서 어깨에 거대한 쇠 방망이를 메고 자기네 전투 이치로 행진했다. 궁수들은 뒤쪽에서 루시 여왕과 함께 활을 굽으려 주제 이상이 없는지 시험삼아 퉁퉁 퉁겨보고 있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말에 배끈을 단단히 조이고 투구를 쓰고 칼을 뽑아보고 땅바닥에 외투를 휙 던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매우 엄숙하고 살벌한 분위기였다. 샤스타는 속으로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됐어. 진짜 꼼짝도 못하게 됐어 하고 생각했다. 그때 저 앞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일정한 간격으로 쿵쿵 울리는 소리였다. 고라니 샤스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적들이 성문을 부수는 소리야. 이제는 코린조차 매우 심각해 보였다. 왜 에드먼드 왕은 진격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으스스하기도 하고. 샤스타는 자신이 겁에 질려 있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트럼펫 소리가 울렸다. 이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점차 속력이 더해지면서 국기가 바람결에 펄럭였다. 잠시 후 낮은 산등성 위에 올라서자 갑자기 산 아래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작은 탑들이 즐비하게 솟아있는 성이 정면으로 보였다. 불행하게도 해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둘레의 판못, 그 해자는 없었지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문을 막는 최창살문도 내려져 있었다. 성벽 위에 있는 수비군들의 모습이 마치 조그마한 흰 점처럼 보였고 저 아래에서는 칼로르멘 군사 50여 명이 거대한 통나무를 규칙적으로 앞뒤를 흔들어대며 성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러나 일순간에 상황은 돌변했다. 라바다슈의 주력 부대는 성문을 공격하려고 대부분이 말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순간 라바다슈는 산등성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내려오는 나니아 군대를 보았다. 칼로르메 군사들이 나무랄 데 없이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샤스타의 눈에는 적의 부대 전체가 불과 1초 만에 말 등에 다시 올라타고 말머리를 돌려 나냐 군대 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돌격이 시작되었다. 두 군대의 거리는 시시각각 좁혀졌다.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모두들 칼을 들고 방패를 코에까지 치켜든 채 저마다 기도문을 외우고 이를 악물었다. 샤스타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서 겁에 질려 물러서면 넌 평생 싸움을 후회하게 될 거야. 지금 달아나면 끝장이다. 마침내 두 군대가 맞붙자 샤스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무서운 혼란과 소름 끼치는 괴성천지였다. 샤스타의 칼은 어느새 손에서 쨍그랑 떨어졌고 고삐가 서로 뒤엉키면서 말에서도 쭈루룩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 순간 자기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는 창을 보고 피하느라 몸을 웅크리다가 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누군가의 갑옷의 왼쪽 손가락 관절을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고는 여기서 샤스타의 눈에 비친 전쟁을 묘사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샤스타는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거기에서 맡은 역할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함께 몇 킬로미터를 더 나아가 남쪽 편방의 은둔자가 고래와 아라비스와 휜을 데리고 커다란 나무 아래서 잔잔한 연못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연못은 은둔자가 은신처의 초록빛 담장 너머 바깥 세상이 보고 있을 때 거울처럼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연못이었다. 이 연못 덕분에 운전자는 때때로 타슈반보다 더 먼 남쪽 도시의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머나먼 7섬의 레드 하벤 항구에 어떤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지, 등불 황야와 텔마르 사이에 있는 서쪽 큰 숲에 어떤 도둑과 짐승들이 어슬렁거리는지를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볼 수 있었다. 이날 은둔자는 하루 종일 그 연못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먹거나 마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체는디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라비스와 말도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모두 그 연못이 마법의 연못임을 단번에 눈치챘다. 연못에는 나무나 하늘이 비치는 대신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흐릿한 형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비스와 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은둔자의 눈에만 뚜렷이 보였기에 은둔자는 이따금 자신이 본 것을 말로 전해주었다. 은둔자는 사스타가 첫 전투를 하러 달려가기 조금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세 마리의 독수리가 폭풍 봉우리 주위를 빙빙 맴도는 것이 보인다. 한 마리는 독수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는 전쟁이 터질 기미가 보일 때만 밖으로 나오지. 그놈이 이리저리 돌며 이따금 폭풍 봉우리 아래 동쪽과 안바드 성을 번갈아 내려다보고 있어. 그래, 이제 라바다슈 병사들이 온종일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빴는지 알겠다. 병사들은 숲에서 성문을 부수는데 쓸 거목을 잘라 옮기고 있는 중이야. 그들은 지난밤에 공격 실패로 배운 게 있는 모양이야. 병사들더러 사다리를 만들게 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는 데다 라바다슈는 성미가 급해. 바보가 따로 없군. 첫 번째 습격이 실패하자마자 타슈반으로 되돌아가야 했는데 전체 계획에 대한 승패는 기습 공격에 달려있거든. 이제 그들은 적당하게 자른 나무들을 제 위치에 갖다 두었어. 룬 왕의 병사들은 성벽 위에서 열심히 활을 쏘아대고 있어. 그가 가장 신이 많은 장수는 동쪽 지방 출신의 잔인한 타르칸이지.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토르문트 성의 코라딘과 아즈로호, 클라마슈, 입술이 일그러진 일가무트와 주홍빛 턱수염이 키 큰 타르칸. 두레가 말했다. 길가에 대고 맹세컨대 나의 옛 주인인 안나딘이에요. 쉬. 아라비스가 주의를 주었다. 이제 나무로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어. 보이는 것만큼 소리가 잘 들린다면 정말 엄청나겠는걸? 한 번 치고 또 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성문은 없지. 잠깐 폭풍 봉우리 근처에서 무언가가 새들을 겁주고 있어. 때로 몰려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도 보이지 않아. 이제
보인다. 동쪽 산등성이가 기수들로 시커멓게 덮여 있구나. 바람만 불어준다면 깃발이 더 활짝 펼쳐질 텐데 이제 군대가 산둥성이를 넘었어.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깃발이 보이는구나. 붉은 사자다. 나니아야. 이제 언덕 아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에드먼드 왕도 보이는구나. 저기 뒤에 선 궁수들 가운데 여자의 모습도 보이는데, 오, 핀이 숨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뭐죠? 은둔자가 말했다. 고양이 대원들이 대열 왼쪽으로 달려 나오고 있어. 아라비스가 물었다. 고양이들이라고요? 거대한 고양이인 표범 같은 짐승들 말이다. 은둔자가 성급하게 말을 이었다. 보인다 보여. 고양이들이 사람을 태우지 않는 말들을 둥글게 에워싼 채 접근하고 있구나. 아주 훌륭한 일격이야. 플로르멘의 말들이 벌써 공포에 떨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 이제 고양이들이 말들 사이에 서 있구나. 하지만 라바다슈가 전열을 가다듬어 100여 명의 병사들이 다시 안장에 앉았군. 나냐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고 있어. 두 군대는 지금 100m 정도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 50m. 에드먼드 왕이 보이고 페르단 경도 보인다. 나냐 군대 아이가 둘 섞여 있어. 왕이 어쩐 일로 저 아이들을 전쟁에 참가시킨 걸까? 이제 10m. 싸움 시작이다. 나냐 군대 오른쪽에서는 거인들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는데 한 명이 쓰러졌어. 화살에 눈을 맞은 것 같다. 중앙 대열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왼쪽이 더 잘 보이는구나. 두 사내가 다시 나타났어. 이럴 수가. 한 사람은 코린 왕자고 다른 아이는 완두콩처럼 코린과 닮았군. 너희들의 친구 샤스타야. 코린은 장정처럼 잘 싸우고 있어. 칼로rum의 병사를 하나 죽였구나. 이제 중앙 대열이 조금 보인다. 라바다슈 왕자와 에드먼드 왕이 거의 맞닥뜨렸는데 너무 붐비는 바람에 서로 엇갈렸어. 아라비스가 끼어들었다. 샤스타는요? 은둔자가 신음을 토해냈다. 에이 바보같이 불쌍하고 용감한 바보로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 아이는 방패도 쓸 줄 모르잖아. 몸이 완전히 노출됐는데. 검도 어떻게 쓰는 건지 도통 모르고 이제야 생각이 나는 모양이군. 검을 미친 듯이 휘둘러대긴 하는데 저러다간 자기 조랑말에 머리를 자르고 말겠어. 자칫하면 그렇게 될 판이야. 저런 검을 놓쳤어. 아이를 전쟁에 내보내는 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이야. 살기는 틀린 것 같다. 멍청이. 저런 쓰러졌어. 셋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물었다. 죽었나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고양이들이 일을 제대로 했군. 기술을 잃은 말들은 모두 죽거나 도망치기 시작했어. 칼로르맨 병사들은 후회할 수도 없지. 이제 고양이들이 중앙 전선으로 되돌아와 성문을 부수는 병사들에게 달려드는군. 드디어 성문을 공격하던 병사들이 무너졌어. 잘됐다, 잘됐어. 안에 성문을 열고 있구나. 돌격하려는 거야. 맨 앞에 3명이 나온다. 중앙에 룬왕이 있고 양옆으로 다루와 달인 형제가 보여. 뒤에서 트란과 샤르와 콜레가 동생 콜린과 함께 있고 이제 20 거의 30명 가까운 병사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단다. 칼로름의 전선은 뒤로 밀리고 있어. 에드먼드 왕은 훌륭하게 공격을 하면서 지금 막 코라딘의 머리를 떨어뜨렸어. 칼로름의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숲으로 달아나고 있다. 남은 병사들이 심하게 밀리는 판국이야. 거인들이 오른쪽을 막고 있고 고양이들이 왼쪽을. 문 왕이 뒤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 이제 몇 안 되는 칼로rum의 병사들이 서로 등을 맞대우고 싸우기 시작하는구나. 불에 너의 옛 주인이 쓰러졌어. 룬 왕과 아즈로호가 맨손으로 맞붙고 더 싸우고 있어. 왕이 이길 것 같은데 왕은 잘하고 있어.
드디어 왕이 이겼다. 아즈로후가 쓰러졌어. 에드먼드 왕도 아니, 다시 일어났군. 에드먼드 왕은 지금 라바다슈와 맞붙었어. 둘은 성문 바로 앞에서 싸우고 있어. 칼로름의 병사들 몇 명이 항복을 했고 달인이 일가무트를 죽였다. 라바다슈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안 보이는군. 내 생각에는 성벽에 기대는 걸 보니 죽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클라미슈와 에드먼드 왕은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싸움이 다 끝났군. 마슈가 결국 항복했어. 이제 전쟁은 끝났다. 칼로르면 사람들은 완전히 패배했어. 샤스타는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살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말들은 한창 전쟁 중일 때도 생각처럼 사람을 마구 짓밟지는 않았다. 살벌하게 무서웠던 10여 분이 흐르자 샤스타는 발구르는 말발굽 소리나 전쟁의 고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물론 아직까지도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샤스타는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전쟁에 대해 아는 바 전혀 없는 샤스타조차도 아첼랜드와 나니아가 이겼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겨우 살아남은 칼로름의 병사들은 포로가 되었고 성문은 활짝 열렸으며 루난과 에드먼드 왕은 성문을 부서뜨릴 뻔했던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었다. 두 왕을 둘러싼 영주들과 전사들은 숨이 가쁠 정도로 흥분해서 무척 유쾌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두들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샤스타는 온몸이 심하게 결렸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들 왜 우는지 보려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순간 아주 귀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전쟁에 패한 라바다슈가 성벽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라바다슈는 땅바닥에서 60c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갑옷 위로 좀 치켜 올라가서 팔 밑에 꽉 끼고 얼굴이 반 정도밖에 안 보였다. 말하자면 너무 작고 뻣뻣한 셔츠를 억지로 입으려고 버둥대는 그런 꼴 같았다. 그 사연은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꽃을 피웠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한 거인이 못이 튀어나와 있는 장화로 라바다슈를 밟으려다 실패했다. 거인의 의도 자체가 라바다슈를 밟는 것이었으므로 잘못 밟았다는 말이 많지만 헛수고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여러분이나 내가 셔츠를 찢을 때처럼 거인이 장화에 박혀있는 못으로 라바다슈의 갑옷을 찢었기 때문이다. 그런 라바다슈는 등에 구멍이 뚫린 쇠사슬 갑옷을 걸친 채 성문에서 에드먼드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었다. 라바다슈는 에드먼드가 자기를 계속 벽 쪽으로 밀어붙이자 대포 받침대에서 뛰어올라 위에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불속 솟아있어 당장 나니아 궁수들의 화살 표적이 되고 있는 걸 깨닫고 다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라바다슈는 뛰어내리면서 아주 웅장하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주위를 향해 외치기로 마음먹고 잠깐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출신께서 벼락을 치신다. 하지만 앞쪽은 많은 병사들이 몰려있어 뛰어내릴 자리가 마땅치 않아 옆으로 비스듬히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옷에 찢어진 부분이 여러분의 바람처럼 아주 교묘하게 성벽에 달려있는 고리, 이런 고리는 옛날에 말을 묶어두는 고리였다. 이런 고리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라바다슈는 햇빛에 말리려고 널어둔 빨래처럼 고리에 매달린 채 모든 이의 비웃음을 사게 된 것이다. 라바다슈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날 내려줘! 에드먼드! 날 내려준다면 왕답게 사나이답게 나와 싸우잔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비겁한 겁쟁이라면 날 당장 죽여라. 물론 에드먼드 왕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룬 왕이 가로막았다. 전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룬 왕은 말을 마치자마자 라바다슈 쪽으로 몸을 돌려 외쳤다.
왕자 전하, 당신이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만 했더라면 나는 에드먼드 왕의 영토에 사는 어느 누구도 피터 제왕으로부터 말하는 생주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경고도 없이 평화시에 안바드 성을 공격했소. 이는 당신이 기사가 아닌 반역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오. 당신은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교수형 집행자한테 채찍질 당하는 편이 더 어울리오. 저자를 끌어내려 꽁꽁 묶은 뒤 우리의 승리의 기쁨이 널리 알려질 때까지 가두어라. 나바다슈는 검을 뺏기고 성으로 끌려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위협과 저주를 퍼붓고 엉엉 울기까지 했다. 고문을 받으면 받았지 놀림감이 되는 건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슈반에서는 항상 사람들한테 정중한 대접만 받았던 왕자였으니 말이다. 그때 코린이 샤스타에게 뛰어와 손을 잡았다. 코린은 룬 왕 쪽으로 샤스타를 데리고 갔다. 이 아이예요. 아버님, 이 아이요. 왕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네가 드디어 왔구나.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전쟁터에 있었단 말이지. 아비의 가슴을 찢는 놈이로구나. 네 나이에는 손을 거문드는 일보다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는 게 더 어울리지. 하지만 코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왕이 샤스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경이 말했다. 전하, 황송하나 왕자님을 더 이상 꾸짖지 마십시오. 왕자님께서 전하의 성격을 답지 않았다면 전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자님께서 그와 반대로 잘못을 꾸중을 들으셔야 했다면 전하의 마음은 더욱 아프셨을 것입니다. 룬왕은 불만스러운 투로 대꾸했다. 알았어, 알았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샤스타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룬왕이 샷사를 꽉 끌어안아 올리고 양쪽 밤에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놀라본 적은 생전 처음이었다. 룬왕은 샤스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함께 서보아라. 그래야 궁중 사람들 모두가 너희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머리를 들고 자여러분 두 사람을 보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소? 샤스는 아직도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코린을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또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